이걸 해봤다? 그 상대방한테 내가 지금까지 본 적 없는 표정이 나왔어. 미소였는데 그냥 미소가 아니고 너무너무 만족한 것 같은. 오빠, 응? 그 책 뭐야? 이거? 이거 초등 표현력 수업. 지금 왜 읽고 계시죠? 아니, 우리 딸이 조금 더 크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말을 좀 잘하는 사람으로 클 수 있을까? 내가 그걸 위해서 어떻게 도움을 줘야 되나? 어떤 방식으로 가르쳐야 되나를 생각하다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어떻게 우연히 이 책을 만나서 보다 보니 이 책이 그런 내용이 너무 잘 정리가 돼 있는 것 같아서 당신한테도 권하고 싶었어. 거기서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이 어떤 내용이에요? 사실 되게 처음에 나온 부분이 인상적이었는데 요즘 아이들이 표현력 부분이 좀 부족하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예를 든 게 이런 거였어. 예를 들어서 한 반에서 어떤 애가 둘이 있는데 한 애가 우리 이번에 가족여행 경주로 간다는데 너 지난번에 경주 갔다 오지 않았니? 라고 물어봤어. 근데 그 애가 대답을 경주 갔다 왔지. 그때 날씨가 되게 좋았거든. 근데 엄마 아빠가 싸웠어. 그래서 여행 갔다 온 기간 내내 분위기가 되게 안 좋았거든. 그러니까 너도 가지 마. 라고 대답하는 애가 있었고, 다른 경우에는 갔다 왔지. 경주에 가면 새벽에 석굴암을 꼭 가야 돼. 새벽에 석굴암에서만 느낄 수 있는 감정이 있거든. 그리고 해질녘에는 꼭 석가탑을 보러 가야 돼. 그 석가탑의 해질녘 풍경이 되게 좋아. 그리고 경주빵도 꼭 먹어야 돼. 알았지? 라고 말한 애가 있어. 그러면 우리 딸이 과연 둘 중에 어떤 식으로 대답하는 딸이었으면 좋겠냐 이거지. 당연히 후자지. 당연히 후자지. 근데 실제로 전자처럼 말하는 아이가 많고, 우리 아이가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이런 표현력을 기르기 위한 수업을 해줘야 된다는 거지. 엄마 아빠 차원에서 가르칠 수 있는 얘기들을 가르쳐야 된다는 거야. 근데 전자 같은 상황이 집집마다 많은 거 아닐까? 안 그랬으면 좋겠지만 생각보다 되게 많고, 그거를 이 저자는 교육 방식에서도 문제를 찾더라고. 예를 들면 우리가 교육 방식을 너무 주입식 교육, 지식을 집어넣자 이런 방식으로 교육을 한다는 거야. 근데 그렇게 교육을 하다 보면 인풋이 엄청 많아진다는 거지. 근데 인풋을 왜 하는 거야? 아웃풋을 하려고 하는 거잖아. 근데 아웃풋은 전혀 생각하지도 않은 채 인풋만 때려 넣는 게 과연 우리가 처음에 목표로 삼았던 그 교육인가? 라고 생각하면 아니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는 10개를 아는 것보다 1개를 알아도 그 1개를 제대로 표현할 수 있는 거를 가르쳐야 된다. 그게 이제 이 책에서 말하는 되는 교육의 포인트라는 거더라고. 아는 게 있어도 그 아는 걸 남한테 설명할 수 없고, 아는 게 있어도 그 아는 걸 누군가에게 표현할 수 없다면 그건 아는 게 아니니까. 사실 내가 평소에 가르치고 있는 스피치의 중요성도 딱 그 점인 건데, 내가 맨날 얘기하는 당신의 실력이 이만큼이면 당신의 실력이 이만큼이라고 남한테 말을 할 수 있어야지. 당신의 실력이 이만큼인데 이만큼이라고 말을 하지 못해서 이만큼밖에 표현하지 못한다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라고 말하는데 그것도 일맥상통하는 얘기인 것 같아. 근데 여기 재밌는 건 연습 방법이 있더라고. 표현력을 키울 수 있는 연습 방법. 두 가지가 나왔어. 사실 첫 번째 거는 내가 생각할 땐 좀 더 어려운 방법이었고, 두 번째 게 좀 더 쉬웠는데, 첫 번째 건 어떠한 주제를 가지고 3분씩 엄마 아빠와 아이가 번갈아 가면서 얘기한다. 그런데 얘기할 때 절대로 아이의 말을 끊지 않는다. 중간에. 라는 규칙이 있더라고. 자, 내가 찾아줄게. 그게 어디 있었지? 그건 부부간에도 굉장히 좋겠다. 그러니까 내가 그걸 좀 이따 그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이 사람이 말하는 대화법이라는 게, 이 사람은 아이들에게 이런 교육을 하라고 했지만 난 사실 이게 성인한테도 너무 맞는 것 같은 거야. 그래서 그 규칙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면, 규칙 1, 중간에 아이의 말을 자르거나 끼어들지 않는다. 규칙 2, 아이가 말할 때 딴짓을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딴 데를 보지도 말라 이거야. 아이를 보고 있으래. 규칙 3, 아이의 말에는 일단 무조건적으로 긍정으로 반응한다.
고개를 가로젓는 행위 금지 이렇게 써놨는데 이게 어떻게 아이한테만 해당이 되는 일이겠어. 나는 성인과 성인 사이의 대화에서도 이 규칙이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 거지. 근데 사실 실제로 대화를 해보면 어느 정도 대화가 익숙해지기 전까지는 어떠한 주제를 가지고 3분씩 누군가에게 설명하는 건 쉬운 일은 아니야. 쉬운 일은 아니어서 내가 볼 때 이 방식이 처음부터 이게 될까라는 의문은 조금 있어. 쉽지 않을 거야 아마. 그러나 반복하다 보면 아마 더 하고 싶은 말이 많아질 테고 더 표현하고 싶은 나의 생각이나 나의 고민들이 많아질 거고 아마 이런 걸 반복하다 보면 어떠한 걸 봤을 때도 아 내가 저걸 가지고 나중에 우리 아버지하고 얘기를 한다면 이런 얘기를 하고 싶다 라는 식으로까지 사고가 발전할 건데 바로 그렇게 사고가 발전하는 게 이 사람이 말하는 표현력 교육의 핵심인 것 같아. 근데 나는 이거보다 이 두 번째 방법이 처음에 연습하기엔 더 쉬운 거라고 생각했어. 이번 챕터의 제목이 이제 우리 아이도 인싸가 될 수 있습니다. 이거 사실 어른들도 바라는 거 아니야? 근데 그 방법이 뭐냐면 칭찬을 하는 건데 3가지 스텝이 있어. 막상 친구를 만나서 칭찬을 딱 하겠다고 생각하잖아. 잘 안 떠오를 때가 있어. 칭찬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하고는 싶은데 얘를 뭐라고 칭찬하지? 얘한테 무슨 칭찬할 거리가 있지? 이게 딱 안 떠오를 때가 있다고. 그래서 이 사람이 제시한 3단계 방법은 뭐냐면 1단계 친구 3명의 이름을 쓰기. 무작위로 내 친구 3명의 이름을 써. 그 다음에 2단계 친구 3명의 자존심을 키워줄 확실한 칭찬을 쓰기. 이걸 생각을 하는 거야. 아, 얘는 이렇게 칭찬을 해주면 좋아하겠지. 이렇게 말을 해주면 자존심을 높여주겠지. 이거 생각을 해야 되거든. 이 친구의 어떤 점이 좋은지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을 해서 이 친구의 장점에 대해서 깊게 생각을 하고 이 친구의 성격도 생각해야 되고 등등등 생각해서 어쨌든 이 친구가 들으면 좋아할, 이 친구가 들으면 자존심이 높아질 수 있는 그런 말을 생각해서 써. 그러면 친구 3명과 칭찬 3개가 정해졌잖아. 그럼 이 말을 해보는 거야. 그 친구를 만났을 때. 이젠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아도 되지. 왜냐면 그 친구를 만나면 어떤 칭찬을 할지 내가 미리 생각 다 했으니까. 그럼 이 미리 생각했던 이 칭찬 멘트를 그 친구를 만나면 실제로 해보는 거지. 근데 내가 이 책을 읽고 나서 이걸 해봤다? 해봤는데 정말 한 번은 그 상대방한테 내가 지금까지 본 적 없는 표정이 나왔어. 미소였는데 이게 그냥 미소가 아니고 뭐라고 해야 되지? 너무너무 만족한 것 같은 그런 미소가 나왔어. 나에게 진짜 관심이 있었구나 이런 감정이 닿은 거지. 그랬나 봐. 그런 표정을 짓게 만들었다는 거에 대해서 나도 기분이 좋아지는, 물론 그도 기분이 좋았겠지만 나도 기분이 좋아지는 그런 느낌이어서 좋았고, 그리고 그게 좋으면서 다음엔 내가 이 사람의 어떤 부분을 더 칭찬을 하면 저 표정을 한 번 더 볼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재밌다. 그래서 이 방법은 내가 실제로 해봤기 때문에 너무 좋았어. 그리고 이 책을 읽을 때 내가 여기서 뭐라고 써놨냐면 매일 저녁 오늘 만난 사람의 장점을 적어보자. 그래서 장점 노트를 만들어보자 라고 내가 적어놨더라고. 여기 밑에다 이렇게 적어놨는데 이거는 그냥 이거 내가 생각한 어떤 그 실행 방법이었던 것 같아. 이렇게 장점 노트를 만들어 놓으면 그 사람을 언제 다시 만날지는 모르는 거지만 언젠가 다시 만났을 때 내가 그 사람한테 지난번 만나면서 어떤 기억을 가지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훨씬 더 정확한 피드백을 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 아무튼 이 책을 보면서 제일 많이 느낀 건 우리 딸이 빨리 자라서 나와 함께 이런 대화를 해서 내가 우리 딸을 정말 좋은 대화를 하는 그런 사람으로 키우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어. 그럼 내가 여기서 장점 하나 말해줄까? 당신의 장점? 네. 책 정리를 굉장히 잘해준다. 이미 한 번에 읽은 느낌. 아, 그래? 고마워. 그래도 사서 봐야지 책은. 이 책은 나는 한 번 더 볼 것 같고 이 책은 아이가 있는 사람은 그냥 다 좀 봤으면 좋겠어. 좋다.
그런 정도로 난 이 책에 대해서 좋은 생각을 가졌고, 내가 요새 사실 책을 보면서 좀 대체로 좀 좋은 느낌을 많이 받는 것 같은데, 이 책도 좋았어. 이 사람이 적어놓은 명언이 있는데, 정말 마지막으로 이 말 한 번만 하고 이 책 정리를 끝내고 싶어. 마야 안젤루라는 2014년에 세상을 떠난 미국의 시인이자 작가 그리고 배우라는 사람이 남긴 말이야. 사람들은 당신이 했던 말을 잊을 것이다. 사람들은 당신이 했던 행동도 잊을 것이다. 하지만 사람들은 당신이 자신을 어떻게 대했는지는 잊지 않을 것이다. 와, 진짜 좋다. 이 말해줘서 좋은 것 같아. 그래? 나 이 말을 듣고 와, 나는 사람들한테 도대체 어떻게 기억이 되고 있을까? 라는 생각을 아주 한참 동안 했어. 아주 한참 동안. 다들 이 얘기를 들으면 생각이 잠길 것 같아. 어쨌든 내가 사람을 어떻게 대했는지에 대한 거가 전부 말과 행동으로 표현이 되는 거겠지만 그 안에 들어있는 나의 마음, 나의 진심, 내가 사람들을 대했던 그 태도가 결국은 그 사람한텐 나에 대한 인상, 나에 대한 많은 것들로 남게 되는 것 같아. 그 얘기를 이 마야 안젤루라는 사람이 한 것 같고. 이상 나의 초등부 표현력 수업 책 추천이었습니다. 김범준 작가님, 혹시 이거 보신다면 언제 한번 저희 채널에 나오셔서 저와 함께 짧게 얘기해 주시죠. 이 채널은 혹은 이 영상은 이 책이나 출판사에서 광고 협찬을 전혀 받은 적이 없습니다.